늦은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20년 후 순찰 중인 한 경찰관이 인상 깊은 모습으로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인상 깊은 그의 모습은 몸에 익은 습관일 뿐 일부러 꾸며내는 건 아니었다.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0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지만 비를 머금은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걸어가면서 문들이 잘 잠겼는지 확인해보고 현란하고 능숙하게 곤봉을 휘두르며 이따금 몸을 돌려 평온한 큰 길을 관찰하는 등 당당한 걸음걸이에 충직한 모습이 마치 평화의 수호자 같았다. 인근 가게들은 대부분 일찍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았다. 이따금 담배가게와 밤새 영업하는 간이 식당의 불빛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상가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경찰관은 길을 걷다 갑자기 한 곳에서 걸음을 늦추었다. 불 꺼진 철물점 문가에 웬 남자가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기대 서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사내가 얼른 말을 꺼냈다. 염려하지 마시오 경찰나리. 그가 안심시키려 말했다. 난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20년 전에 약속했죠.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죠? 혹시 궁금하시다면 내가 설명해 드립죠. 20년 전 이 가게가 있는 자리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빅조 브레디 식당이라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경찰관이 말했다. 그 후에 헐렸지만 그 사내는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빛에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른쪽 눈썹 주위에 조그마한 흉터, 그리고 각진 턱을 가진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넥타이 핀에는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20년 전 오늘 밤이었소. 그 남자가 말했다. 나는 이곳 빅조 브레디 식당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지미 웰스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녀석이죠. 그 친구와 난 이곳 뉴욕에서 형제처럼 함께 자랐어요. 당시 나는 18살, 지미는 20살이었죠. 다음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출발할 예정이었고요. 지미는 좀처럼 뉴욕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 녀석은 지구상에 뉴욕밖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20년 후에 서로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더라도 바로 이곳에 똑같은 시각에 와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운명이 드러날 테고 어느 정도 돈도 벌 거라 생각한 거죠. 아주 흥미롭군요. 경찰이 말했다. 만나기로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되지만요. 그런데 당신이 떠난 이후로 친구의 소식은 못 들으셨습니까? 한동안은 소식을 주고받았죠. 그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1, 2년 후부터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에는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지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살아있다면 분명 나를 만나러 이리로 올 겁니다. 지미는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노인네 마냥 세상에서 가장 고지식한 친구라서 약속을 잊었을 리가 없어요. 전 오늘 밤 이곳에 오려고 1000마일을 달려왔지만 옛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는 거죠. 친구를 기다리던 남자는 근사한 시계를 꺼냈다. 뚜껑에는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었다. 10시 3분 전이군요. 그가 말했다. 이 식당 문 앞에서 헤어진 게 정확히 10시였죠. 서부에서 큰 돈을 버셨나 보군요. 경찰관이 물었다. 그럼요. 지미가 저의 반만큼이라도 돈을 벌었다면 좋겠어요. 좋은 녀석이긴 한데 고지식하게 일하거든요. 전 한몫 챙기기 위해 수완 좋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어요. 뉴욕에서 틀에 박혀 사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는 데는 서부가 최고죠. 경찰관은 곤봉을 빙빙 돌리며 걸음을 떼었다. 이제 전 가봐야겠습니다. 친구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까지만 기다리시다 바로 가실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 사내가 말했다.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줄 작정입니다.
지미가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나타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경찰 나리. 잘 있으시오, 선생. 경찰은 인사를 한 뒤 문단속을 확인해가며 계속 순찰을 돌았다. 어느덧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따금 불어오던 바람도 거칠어졌다. 인근을 지나던 몇 안 되는 행인들도 코트깃을 올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움츠린 표정으로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젊은 시절에 친구와 무모하리만큼 불확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그 사내는 철물점 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를 기다렸다. 20분을 기다리자 긴 외투를 입고 귀까지 깃을 세운 키 큰 남자가 반대편에서 다급히 길을 건너왔다. 그는 곧바로 친구를 기다리던 남자에게 다가갔다. 당신 밥인가? 그는 미십쩍었듯 물었다. 그럼 자네가 지미 웰스? 문가에 있던 남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세상에. 방금 온 사내가 문가에 있던 남자의 손을 잡으며 외쳤다. 틀림없이 밥이군. 난 자네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올 거라고 믿었어. 아무렴 그렇고 말고. 20년이면 긴 세월이지. 예전에 여기 있던 식당은 없어졌다네. 밥. 아직 있었으면 예전처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보게, 서부는 어땠나? 끝내줬지. 뭐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 지미 자넨 많이 변한 것 같아. 자네 예전보다 한 6-7cm는 더 커 보이네. 20살 이후로 좀 더 자랐지. 뉴욕에선 잘 지냈나, 지미? 그저 그랬지 뭐.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 자, 밥. 근처에 내가 아는 곳으로 가서 옛날 이야기나 실컷 하자고. 두 남자는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사내는 성공으로 익숙해져서 자기가 지내온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다른 사내는 외투에 몸을 움츠린 채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길 모퉁이에 전깃불을 환히 밝힌 약국이 있었다. 밝은 곳에 다다르자 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서부에서 온 사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풀었다. 당신 지미 웰스가 아니야. 그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20년이 긴 세월이긴 해도 매부리코가 들창코로 바뀔 순 없지. 그 정도 세월이면 착한 사람이 악인으로 바뀌긴 하는군. 키 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10분 전에 체포된 거라고. 미꾸라지 밥. 당신이 우리 쪽으로 올지 모른다고 시카고 경찰에 전보를 보내왔어. 조용히 따라가 주겠지? 그게 신상에 좋을 거야. 경찰서로 가기 전에 당신에게 주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있어. 여기 불빛 아래서 읽어보라고 웰스 경관이 준 거야. 서부에서 온 사내는 건네받은 쪽지를 펼쳤다. 쪽지를 읽기 시작할 때는 멀쩡하던 손이 다 읽을 무렵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이 쓰여 있었다. 밥에게. 난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갔다네. 그런데 자네가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얼굴을 보고 자네가 시카고에서 수배 중인 범인이란 걸 알게 되었어. 아무래도 내가 직접 자네를 체포할 수는 없어서 대신 사복 경찰에게 부탁했다네. 지미가.